자, 제가 지금 우리가 플래카드를 두 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대북 쌀 지원 반대를 갖다가 내걸고 플래카드스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종전선언 반대 플래카드를 가지고 하는데요. 문이 2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1일이니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북미 간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며 북한의 최근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또 열차 미사일 발사 등 이딴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과 미국, 중국끼리 서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6.25 때 정전선언의 당사자들 그리고 거기 아니었던 한국까지 포함해서 4개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엔 기조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문은 이 말 하려고 미국 갔지요. 문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것이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다. 한반도의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 협력이다. 나는 남북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2해 전에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의 3가지 원칙으로 천명했는데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걸 한 번 더 촉구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바라고 한국 정쟁 당사자국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이루어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화두만 띄었지만 올해는 이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은 이산가족 상봉,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 심지어 또 코로나 팬데믹 공동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전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설에서 퇴임을 앞둔 한국의 문가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의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양보 없이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면서 문이 유엔 총회에서 지금 참석해서 연설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걸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핵유호, 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강화하고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하고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응하다. 양보를 손에 놓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다.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위기에 놓였는데 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지 않으니까 북이 미사일로 미국을 갖다가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협박을 하는 속에 문이 지금 북한의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북한을 갖다가 지금 끌어내기 위한 그런
유인 요인을 던지려고 한다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문이 이번에 유엔 방문 연설에 이 BTS라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무슨 남자 아이돌 그룹을 끌고 가서 뉴욕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저는 참 이것도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문이 미국에 가서 미국 땅에서 잠깐도 바이든을 만나지 못하면서 영국과 짧은 정상회담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의 방문 기간 동안에 오커스, 즉 미국, 영국, 호주가 이 군사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에 호주가 70조가 넘는 프랑스와 11척의 원자력 잠수함 제조 계획을 짰었는데 미국이 직접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양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프랑스와 호주 또 프랑스와 영국, 미국 간에 큰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핵 잠수함에 대해서 웃기는 거는 미국이 호주한테는 해주지만은 한국한테는 안 해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자,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냐. 자, 백악관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겠지만은 한국 등에는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봤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핵심 기술을,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사활적 동맹이 아니라는 거죠. 뭉가리가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부터 핵 잠수함 해서 가겠다.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 했고 작년 10월에 김현중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방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부당했고 요 근래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문이 지금 뉴욕에 방문하고 있는 자리에서 호주만 예외적이다 라고 말을 했죠. 문재인은 지금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하와이에 간 걸로 보이는데요. 문은 뭘 하려고 이 미국 유엔까지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종전선언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올 수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종전선언, 지금 정전 상태를 종전하고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거고 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본의 7개 기지입니까? 그 기지도 한국의 유엔 사령부와의 관계 법령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그 기지도 미국이 어쨌든 일본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그 전진 병참 공급 기지 역할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유엔 사령부가 없어졌을 때 판문점 관할권을 누가 가집니까? 한국이 가지겠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미군이 한국 내에서 지금 한국군을 통제하는 마지막 역할은 전시작전권밖에 없는데 아마 그 여파를 가지고 문이 미군에게 너가 우리한테 떠나도 좋으니까 전자권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분단국의 대통령이다.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월남과 월명이 대치할 때 월남 대통령이 유엔에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맺고 싶다 했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제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군 전시작전권이 이양되고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미군이 더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문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 서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크루즈 미사일을 쏘고 열차 미사일을 쏴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결국 문은 유엔에 가서 북한 편을 드는 말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전 세계는 문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에 지금 퇴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미국 놀러 가자고 한번 갔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문의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종북들 말고는 종전선언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도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러지 말고 본인이요 퇴임하고 난 이후에 사절을 북한으로 평양으로 짓는 게 어떻겠느냐. 국민들은요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종전선언 미군 철수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이 전 죽어도 사람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